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응.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이제 어떻게 곧 돼? 있으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 탄핵되고 응.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또. 그쵸. 대선을 또 치러야 되는데 네. 조기 대선이죠, 조기 대선. 하여간 여당에서 지금 현재 극우들과 그렇게 발악을 하는 이유가 어차피 이재명 이거잖아요. 이재명이다 보니까는 그만큼 여당에서 이제 대선으로 가게 되면은 자기들은 대선 후보를 낼 사람도 마땅치가 않으니까 지금 다 연루돼 있잖아요, 명태균과. 그러다 보니까는 대선 후보들이 다 명태균과 연루돼 있어. 근데 한동훈은 또 싫어.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떻게든 대선을 뒤로 미뤄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든 일으켜 가지고 그 뭐야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로 미루고 이재명 이제 26일 날 또 선거권 그걸로 해서 재판이 일어나잖아요. 그걸로 해서 어떻게 뒤로 미뤄라. 나경원도 그렇게 얘기하더만. 예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희망을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썩은 동아찌라도 지금 현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권에서도 판단하기를 이재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. 지금 이 상황에서 대권을 누가 나오든 간에 누구를 찍겠어요? 앞이 윤석열이었어. 대통령 윤석열이었어. 윤석열 대통령 찍어 놨으니까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버렸어. 근데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돼. 그럼 누구를 찍겠냐고 국민들이. 선택 사항이 없어져 버렸어요. 그러니까는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된 거죠. 그리고 우리나라 시국이 어떻게 보면 이게 현상이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짜 망가지고 진짜 뭐냐면은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럼으로 불구해서 '아 내란 계엄이라는 걸 또 할 수 있구나.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맞구나.' 또 그리고 뭐냐면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썩어 빠지고 얼마나 권위적이고 얼마나 폐쇄되어 있었는지 들춰 놨잖아요, 윤석열이라는 사람이.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그런 거 깊이까지는 알지를 못하다가 이제 윤석열 통해서 모든 걸 알게 됐죠. 부조리. 부패한 부분들.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윤석열한테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국민이 알 권리를 제대로 알게 해 줘서.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더 힘을 얻었고 이재명이 이때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이 더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된 거죠. 그러니 어차피 이재명.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온 거죠. 하지만 내 목숨을 잘 부지를 해야 되겠죠. 앞에 이제 칼도 맞으셨잖아요. 칼도 맞으셨고 또 이제 뭐 이제 저도 그때 한번 영상을 찍긴 했었지만 조심하셔야 된다. 몸을 조심해야 된다. 영상을 찍긴 했지만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러시아제 총기가 들어왔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뉴스에 또 나왔잖아요. 말이 많아요. 네. 그것 때문에. 예. 진짜 말이 많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아닌 소리는 아닐 겁니다. 정말 맞습니다. 왜냐하면 칼도 맞아 보신 분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제가 보여지는 이제 돌아가는 시국으로 봤을 적에는 분명히 한번 시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시도는 있지만 목숨 부지는 할 겁니다. 목숨 부지는 음. 할 거고 목숨 부지가 있고 쪼끔 뭐냐면은 싸움이라든지 굉장히 큰 이슈는 한번 있을 것 같아요. 대선 대선 가도를 달리면서요. 대선 가도를 달리면서. 후보자로서. 후보자가 되었을 때 분명히 한 번에 큰 이제 목숨의 위협이라든지요. 한번 그런 거는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되어서 유세를 하시더라도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예,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. 어 옷이 얇지만은 무더워지기 시작할 때, 땀이 흐르기 시작할 때 그때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조심을 하시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로 된다는 거는 뭐 재판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후보로 돼서 대통령이 올라가는 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몸 조심만 하신다면.